예, 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요새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데, 내용은 추비, 그 다음에 이 다분지묘에 대한 이 시비 방법,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 비료 보이죠? 사실 저는 이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료를 써 본 적도 없고 또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 모종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개 한 70% 정도가 일반 관행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요즘은 이제 유기농으로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또 30% 정도는 본래 유기농업을 무농약이나 유기농업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유기자재를 가지고 유기질 비료만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늘 물어보시는 게 비료 뭐 써요? 추비는 뭘로 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 화학 비료를 이용한 관행 농업에 추비를 주는 방법과 우리 유기농으로 사용하는 이 추비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종 식재가 거의 끝났죠. 어제 그저께만 해도 또 막 서리가 왔는데, 자, 심어놓고 한 20일 정도 지나면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돼서 이제 막 열심히 싹이 나오고 자라기 시작하죠. 저도 4월 20일에 심었으니까 지금 한 22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추비를 주게 되는데, 자, 요때 주는 그 비료를 쓰시는 관행농을 하시는 분들이 이 화학 비료를 뭐 요소 비료를 이렇게 주로 쓰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연면 시비도 하고 또 구멍에다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요소 비료를 주면은 고추의 이 형태적인 면에서는 뭐 줄기나 잎 이런 것들은 무성하게 자랄지 몰라도 이 어떤 꽃이 열매를 맺고 수정되어서 착과가 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소라고 하는 이 비료를 고추 농사에 추비로 쓰는 것은 상당히 그 좋지 못한 그 추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 보면은 고추와 고추 사이에 여기 이제 고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고추가 이제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추를 하나 이렇게 놓고 또 여기 이제 이런 고추가 또 이렇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고추와 고추 사이에 이 추비 주는 방법들이 대개 보면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가운데다 이렇게 주는데 심어놓고 한 20일쯤 돼서, 근데 요때 주는 비료를 이제 이런 요소의 이런 형태의 비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알려드리는 이런 고형 비료의 형태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서서히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 비료로서의 어떤 이 효능, 효과가 훨씬 더 오래가 더 좋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거 갖고 나왔습니다. 한번 따볼까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렇게 생겼죠. 여기 보통 한 개에 한 3, 4g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알 정도 넣으면 한 50g 정도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 포기 사이에 이렇게 줍는데, 만약에 이 고추 정식 거리가 30cm 안쪽이라면은 이렇게 주면은 너무 가까이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0cm밖에 안 되겠죠. 이러면 15cm 이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한 비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두 등 옆에 이렇게 콕 찔러 주십시오. 보통 한 5cm 정도나 이렇게 찔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것이 보통 40이나 50cm로 이렇게 우리가 심으라고 하는 우리 유기 이 모종 기준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꼭 찔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밭이 부드러울 때는 뭐 이렇게 손으로 꾹꾹 찔러 넣어도 잘 들어가고, 안 그러면 이제 그 모종 기계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딱 넣고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고추 고형 복합 비료로 해서 질소, 인산, 칼리가 15, 6, 8 정도로 이렇게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고, 초기 성장을 위한 질소가 한 2배 가까이 더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토, 즉 마그네슘이죠. 이 마그네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황, 석회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양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부수적인 성분으로 규산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이용해서 고추 추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 고추 고형 복합 비료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한번 하면은 꽤 오랫동안 보통 뭐 한 60일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20일 정도 식재를 하고 정식하고 한 20일 정도 돼서 이걸 한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이 사이에 탁 찔러주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장마 전에 이게 또 한번 이렇게 또 찔러 주십시오. 또 그리고 장마 끝나고 또 한번 이렇게 주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고추 같은 경우는 과체류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질소 함량이 2배가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주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비료는, 요 고형 비료는 초기에 한번 주고, 그 다음부터 주는 비료는 여기 옆에 있는 원예 고형 비료라고 하는 요걸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질소, 인산, 가리가 반대로 결실기, 즉 중기 이후에 우리가 결실적인 부분에서 뭐 고추를 좀 더 키운다든지 또 색깔이 빨리 나게 한다든지 하는 쪽에는 가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리 성분이 많은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중기 이후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내 밭에는 좀 이렇게 성장 속도가 좀 더디다, 너무 좀 작다 고추가,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처음에 20일경에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장마 전에도 한번 주는 거는 추천하는데, 나는 뭐 너무나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 질소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요 비료와 요거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또 너무 질소 함량이 많아서 과분무 상태로 간다면은 오히려 요걸로 생육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가지고 결실기에는 이걸 쓰고 초기 성장에는 요걸 쓰고 하면서 적절하게 요거 섞어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고추 고형 복합 비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원예 고형 비료 요거, 물론 이제 요 회사의 제품만이 아니라 요와 유사한 어떤 이런 형태의 이런 고형 비료들은 뭐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누구에서 나온 거네요. 여기 이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결실기에 또 쓸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과체류 중에 고추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초기 성장에 칼슘까지, 그 다음에 유황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추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추비를 줄 때 요걸 이용해서 토양에 직접 이렇게 2개씩 사입해서 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적 간수를 깔으셨다면은 그럼 점적 간수를 뭘 주느냐? 예, 물론 이제 생육을 도와주는 다양한 그런 미량 원소 또 미네랄 이런 것들과 더불어 액비, 아미노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분지 지금 여기 이제 다분지인데 제가 한번 볼까요? 이 다분지를 재배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막 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추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전부 이제 이렇게 순이 올라옵니다. 여기는 거세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되는데 여기서 전부 순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 9개나 되는 순을 다 기를 수는 없고 이 밑에 쪽에 지저부 땅이 닿는 부분에서 가까운 쪽에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제거를 해주세요. 한 2개 정도는. 그리고 이 위쪽에서 자라는 가지 중에서 4개를 남기고 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같은 방향의 밑에 쪽에 있는 이런 가지들은 사실 태양빛에 이 조도 영향을 받죠. 얘 때문에 그늘이 지니까 얘는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키우고 또 여기서 나오는 요걸 받았다면은 얘는 또 제거해주고 요쪽에 걸 키우고 또 요걸 남기고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혹은 X자 형태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가지 요 중에서 우량한 가지 4개를 다른 각도의 형태로 이렇게 다른 각도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 놓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리를 했을 때 성장 속도가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예. 막 한 뼘씩 이렇게 자라는데 그때 가서 이제 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미리 뭐 요만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우세한 우량한 가지인지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한 뼘 정도 가지가 이렇게 뻗었을 때 자랐을 때 그때 순 정리를 해주시고 4개만 남기시면 됩니다. 방향이 다르게 해서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 포기 형태로 다 자랍니다. 막 이러면 한 포기가 4포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양분이 부족하면은 절대적으로 4포기의 역할을 못 하겠죠. 예를 들면 강호동이가 이 강호동 씨 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강호동 씨 같이 이렇게 큰 등치를 가진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바짝 마른 사람처럼 밥을 뭐 한 고기 먹는 제가 먹는 양만 먹는다면 그 배가 되게 고프겠죠. 그러면 이제 제 힘을 못 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다분진묘도 더 많은 양분, 그다음에 수분도 더 많이 주고 해서 이 양수분에 대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때 이런 고형 비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 다분지묘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이 고형 비료를 좀 더 자주 주시면은 물론 이제 이게 좀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뭐 한 포에 이런 거 같은 게 32,000원 정도, 요거는 조금 더 쌉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가 이 고추는 제가 농사 지어 보니까 막 다 주는 대로 다 빨아 먹습니다. 무한정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비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주면은 이게 혹시 뭐 고추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저도 뭐 싫다 소리 안 하는 그런 이제 종류인데 여러분들께서 요 관행적으로 화학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고추 고형 비료 이걸 좀 추천드리고 혹시 이제 점적 호수로 관주를 하는데 거기에도 사용되는 비료가 뭐가 없을까? 그러면 사실 고추 농사는 질소인산 가리와 더불어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도 다량 원소인 질소인산 가리 못지않게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칼슘이 들어가 있는 요즘에 뭐 유니칼슘이라고 하는 비료도 관주용 이렇게 물에 타서 녹여서 쓰는 비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화학 비료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로 제가 연구하고 또 아는 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 화학 비료든 유기질 비료든
어쨌든 영양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다량 원소, 미량 원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체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 비료를 쓸 때 내가 어떤 원소를 적절하게 주고자 한다면 그와 관련된 비료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관행적인 농업을 하는 고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 하시는 분들께 저는 유기농을 21년째 올해까지 이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노지에서 21년을 지었습니다. 유기농으로. 처음에는 무농약을 했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어왔고 나름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이제 이 유기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유기농 자재를 가지고 액비를 담고 해서 줘도 굉장히 사실 생육에 이게 부족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면은 우리가 유기질 비료로 추비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추비를 해보니까 굉장히 생육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갖고 나온 게 이거 좀 잠깐 찍어주시면 여기 갤럭시라고 하는 거죠. 네, 갤럭시. 이게 지금 우리 유기질 비료는 이게 그러니까 질소 함량 13%를 이렇게 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요게 지금 12-5-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질소가 이제 10이란 얘기죠. 인산이 이제 5, 가리가 8. 요게 지금 조금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함량인 유기물을 이용한 천연 유기물이 들어있는 천연 자재인 거죠. 천연 자재. 그래서 이게 요거하고 이제 같은 걸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삼총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기질 비료가 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삼총사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요걸로 대용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거 써보니까 참 좋아요. 요것도 인터넷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게 삼총사보다는 써보니까 조금 더 오래 가더라고요. 예, 비료기가. 그래서 이게 화학 비료는 아니고 유기 비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천연물과 미생물을 이제 그런 대사 산물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미생물 추출물도 나오죠. 미생물 추출물, 인강석, 랑베나이트, 식물성 유반물, 뭐 요런 이제 유기농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농에는 얼마든지 이제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공시 자재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이거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아까 이게 이제 이 한 개 23g 나가거든요. 여기 23-4g 나가는데 요게 저는 이걸 몰랐는데 이거 제가 밭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줌씩 줬었는데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줬었는데 보통 50에서 70g 정도 제가 줬었어요. 근데 요걸 따져보니까 비슷해요. 두 개 하면 50g 가까이 나가고 세 개 하면 한 70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나 여기 함량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15-인데 이거 12-. 요 6이니까 요건 5고 요건 8이고 요것도 8이고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물론 수용성 가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르고 어쨌든 저는 50g씩 뭐 보통 50에서 70g 제가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거나 그 비슷한 양으로 주어졌던 거였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이컵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하면 아마 한 70g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종이컵에 요래 담아보고 그렇게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심어져 있으면은 지금 밭에 이제 일단은 가볼게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40전 가운데 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심어놓고 20일 돼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50전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분이 너무 좁게 심었다. 유기농 하는 분은 이런 분이 없겠죠. 이게 30cm, 25cm 심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 그렇게 심으신 분이 있다면 주면은 사실 좀 이거는 근데 줘도 괜찮은 걸로 제가 하기는 했는데 막 요 위에다 막 뿌려줘도 뭐 죽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그 편리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막 주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다가 이 가운데다가 찔러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렇게 그 저 추비 주는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철물점이나 또 농약방에 가시면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등에 쥐고 이렇게 주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걸 이용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를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20kg니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한 400 아마 이게 몇 개 들어있는지 정확치는 않은데 23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한 8, 900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최소한 한 400주 정도에 줄 수 있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뭐 나는 4,000주 심었다. 이러면 여기 10포 줘야 되고, 나는 뭐 한 1,000주다. 그러면 이제 뭐 한 2포 반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면 요 한 포 가지고, 한 400주는 줄 수 있다. 4, 500주. 이렇게 계산해서 주시면은, 그러면은 뭐, 양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배추에 유기농 배추에 주니까 심어놓고 좀 지나서 이렇게 해주니까 두세 번 주면 아주 배추가 이만해집니다. 맛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연해 보시기 바라고. 고추는 역시 배추보다도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기농으로 하든 또 관행농으로 하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추비 주는 그 부분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분지 고추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고추가 가진 특성은 결국은 이 밑에 쪽에서 좋은 고추를 많이 수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위쪽에서야 뭐 나중에 일반 관행농 고추도 뭐 다 무성해지죠. 그렇지만 밑에 쪽에서 고추를 많이 수확해야 우리나라 날씨가 현재 9월달 지나가면은 저온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이 태양빛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오염도가 심해지다 보니 약합니다. 그래서 잘 안 익습니다. 따라서 사실 9월달에 달리는 고추들의 이런 어떤 이 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조생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생각했던 것들이 이 다분지묘가 이 초기 수확 그러니까 두물, 세물 요 수확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고추 농사 지면은 막 2m, 3m 키우면은 아이고 그 고추가 대단히 크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컸다는 얘기는 절간이 많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고추가 이 절간이 한 절 한 절 발생해서 이것이 크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뭐 5일에서 일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다 따져보면 뭐 27개, 28개, 뭐 30개 넘는 저 밑에 지방은 막 그렇게 절간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발생해서 크는 시기는 거의 뭐 밑에 지방은 조금 더 아마 당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일정한 시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쪽에 가지가 많이 벌어서 많이 달리게 되면은 위에 쪽으로 그렇게 무성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자랐던 얘기는 이 절간이 많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키워서 지주 때도 더 크게 해줘야 되고 또 다시 작아지면 또 묶고 너무 길어지면 또 묶고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밑에 쪽에서 충분한 수확량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다분지묘를 그만큼 많이 따기 위해서는 초기의 걸음, 그 다음에 중기 이후의 걸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초기 중기에 충분하게 이런 유기비료 또는 관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활용하시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요소비료 위주의 시비를 이제 좀 지양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양분과 좀 균형적인 양분이 있는 이런 비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저는 뭐 유기농을 하니까 또 이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추위 주는 시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추위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덧붙여서 이 관수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다른 영상으로